지난 편 마지막 대목에서 북원의 사신이 와서 원나라와 고려가 명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는 고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 며칠 후 고려의 사신이 북원에 당도하여 김의를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기록을 쉽게 고쳐서 요약했습니다. 밀직부사 손원이 중서성에 글을 올려서 이르기를 공민왕의 아들 모니노가 지금 왕위를 이었으므로 이에 분명한 결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난해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김의가 시왕 왕독 타부라에게 붙어 흉한 무리를 모아서 나라의 개통을 어지럽히려고 하였으니 간청하건대 김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본국에 돌려보내시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지금이 10월입니다. 왕독 타부라의 몰년이 보통 미상으로 나오지만 나무위키 백과사전에는 1376년 2월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가 올해 2월에 죽었습니다. 공민왕 살해 소식을 듣고 나서 북원에서 그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공민왕의 아들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하는 대목이 38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고려 가까이에 왔습니다만 변방에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후 왕독 타부라가 해를 넘겨서 얼마 있지 않아 죽은 것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채빈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망친 김의가 왕독 타부라를 고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곧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북원에서 왕독 타부라를 고려 왕으로 임명했을 때 이미 김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의가 왕독 타부라를 왕으로 추대한 것이고 이를 알고 고려에서 김의를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전편에서 7월에 승려 소영이 왕독 타부라를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김스가 나하추의 진영으로부터 도망쳐왔다. 이보다 앞서 승려 소영이 중략합니다. 이보다 앞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독 타부라가 살아있을 때 그랬다는 뜻일 겁니다. 아무튼 왕독 타부라가 죽고 난 뒤에 심양왕이라는 관직이 사라집니다. 고려에서도 또는 심양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고려가 요청한 대로 김의가 압송되지는 않습니다. 북원에서 계속 사는 것이죠. 참고로 김의가 언제 죽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11월에 유배 중인 임박이 지윤의 수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인임과 지윤 사이에 권력투쟁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원파에 반대하던 친명파들이 대거 유배를 떠났습니다. 대부분 1, 2년 후에 복귀하지만 예외적인 세 사람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첨과 정도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임박입니다. 지윤이 우왕의 탯줄을 안동에 묻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임박이 유배 중에 이 소문을 듣고 거기는 땅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윤이 불쾌해합니다. 나쁜 곳에 자기의 탯줄이 묻혔다는 말이 우왕의 귀에 들어가면 좋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윤의 신복인 김성덕과 김윤성이 임박을 죽이게 됩니다. 북원으로 보내는 글에 서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왕독 타부라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우선 신문합니다. 임박이 곤장 100대를 맞고 다시 유배를 떠나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문제는 이 취재를 이인임과 경복흥 모르게 한 것입니다. 임박이 죽은 것을 경복흥과 이인임은 모두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공유할 수 없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영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이인임과 사이가 예전부터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권력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지윤은 군졸로부터 시작해서 장군의 지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인임이 친명파를 썰어낼 때 지윤이 도와서 자기 기반을 닦았습니다. 다만 이인임이 있는 한 지윤은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가 여자를 많이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많은 첩을 두었으며 특히 우왕의 유모 장씨와도 통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궐 내에도 자기 사람을 심기가 쉽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유모와 통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님도 처음에는 지윤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겪다 보면 사람 심성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지윤이 이님에게 점점 껄끄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지윤이 이님 모르게 임박을 죽인 것입니다. 유배를 떠났던 친명파 중에 임박 빼고는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윤이 아니었다면 임박도 1, 2년 후에는 복직했을 겁니다. 이님과 지윤의 사이에 서서히 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전주에 침입한 왜구와 싸울 장수를 뽑는 데 이견이 생깁니다. 도당에서 자기 아들 지익겸을 추천한 사실을 알게 된 지윤이 불만을 품습니다. 경복흥의 집에서 이님, 최영, 지윤이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 중에 화가 난 지윤이 최영들어 가면 될 것이 아니냐고 공격합니다. 최영도 화를 내며 이미 양광도를 맡고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지윤은 화살을 이님에게 돌립니다. 기록을 올리겠습니다. 지윤은 또다시 요동을 공격하는 것에 침탁하여 그 의논을 어지럽히며 말하기를 왜구는 단지 변경을 소란스럽게 할 뿐이니 근심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만일 대군이 정료 위에서 운거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군사를 옮겨서 먼저 공격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합니다. 이님이 발끈하여 말하기를 삼재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그대가 이미 나라를 잘 도모하고 있으니 나는 마땅히 사양하고 피해야겠소. 나는 단지 전주가 나라의 옷깃이자 목구멍인데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되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요. 이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인데 삼재가 이 논의에 한거하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소라고 하고 마침내 바로 나가버렸다. 경복흥이 달려서 쫓아가 그 소매를 잡고 울면서 말리고 지윤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이님이 병을 핑계로 집에 있게 되자 지윤이 문을 지나면서도 만나보지 않자 사람들은 비로소 지윤과 이님에게 틈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전편에서 정요위가 장차 가을이 다가오면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윤은 그 이유를 내세우며 북쪽부터 도모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님이 당신이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없어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겁니다. 삼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 번째 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복흥이 울면서 말리고 지윤이 머리를 조아려 사과함으로써 논쟁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목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앙금이 깊게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월의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윤을 문화찬성사로, 윤방언을 밀직제학으로, 정양생을 대사언으로 삼았다. 이날 관직을 제수한 제추가 59명에 이르렀다. 이님과 지윤으로부터 그 이하가 각기 그 무리를 심어두어서 대간, 장수, 수령이 모두 그들의 친한 자들이었고 시정과 공장에 이르기까지 인연으로 관직에 제수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러 굴뚝정치라고 하였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님은 이님대로, 지윤은 지윤대로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뇌물이 오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정치를 당시에는 굴뚝정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가는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어갑니다. 이님과 지윤이 서로 좋은 식으로 나누어 먹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자기 세를 불려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결국에는 맞붙어야 끝장이 납니다.
곧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인임은 지윤의 도움으로 친명파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지가 이제 권력 투쟁의 경쟁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벌한 정치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외구의 침탈이 빈번한 가운데 한 해가 저뭅니다. 1377년 1월의 고려사 기록은 외구가 회원창을 도둑질하다라고 시작될 만큼 올해 역시 외구의 침입은 줄기차게 계속됩니다. 회원창은 창원에 있었던 조세미 창고를 말합니다. 2월에 접어들자 북원과 나하추가 계속 사신을 보내어 옵니다. 그 결과 고려가 북원의 연호를 다시 씁니다. 친명파를 억누르고 북원과 통교한 결실을 이런 식으로 맺은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연호를 다시 쓰는 것이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 마침내 이인임과 지윤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인임은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지윤을 여러모로 견제합니다. 당연히 지윤은 그 반발로 이인임에 대해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인임 정권이 북원의 연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윤이 뒷전에서 쑥덕대며 불평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불평을 터뜨렸겠지만 친명파의 환심을 사려고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윤이 먼저 칼을 빼냅니다. 지윤이 신복, 김윤성 등과 군사를 일으켜 이인임, 경복흥, 최영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듭니다. 그러나 저쪽이 더 빨랐습니다. 2월 말에 지윤의 가족과 일파 20여 명이 처형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